2023년 6월 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인구 1.99명당 한 대 꼴인 2,575만 7천대입니다. 자동차 등록제가 처음 도입된 1945년에 불과 7,386대였던 것에 비하면 광복 78년 만에 약 3,50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자동차 등록수가 25만 대 정도인 것에 비하면 실로 높은 증가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면에는 경제 발전과 도로 개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못 먹고 못 살던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계획과 고속도로 개발이 첫 단추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중심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보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절실하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건설사 선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최초로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태국에서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통해 현대가 쌓은 경험을 잘 알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 물었습니다. 당시 사전조사에서 건설부는 650억 원, 육군공병대는 490억 원, 재무부는 330억 원을 제안했었습니다. 정 회장은 3주간의 고민 끝에 초기 고속도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지형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교과서 이론에만 의존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정 회장은 약 28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 예산으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 회장은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무실 바닥에 지도를 펼치고 자를 들고 선을 그으며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늦은 밤 청와대로 호출될 때마다 고속도로 관련 서적이 쌓인 서재로 데려가 인터체인지 계획을 직접 보여주곤 했다고 회상합니다. 박 대통령은 건설 기간 동안 지휘자처럼 헬리콥터를 지휘봉 삼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정 회장은 더 나아가 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활하며 공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현대의 느린 진행에 점차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고 정 회장은 이익을 포기하고 속도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민당 소속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상도의 모든 투자가 집중되고 전라도가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미 한쪽에는 이중철로가 있는 곳에 고속도로를 또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느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 강릉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른 야당 인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진호 신민당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계획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간의 다리 건설이 남북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를 하던 시절 경부고속도로 반대에 대해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강규영 교수는 경부고속도로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의 차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 속에서 가장 공사가 어려워 지옥의 구간으로 불리었던 단제터널이 1970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 7월 7일 총 길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완성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뻐하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올라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54세의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칭찬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정 회장은 청와대를 자주 찾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아 몇 시간 동안 막걸리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정은 박 대통령이 암살당한 1979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일화는 정주영 회장과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를 더욱 잘 설명해 줍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였고 오늘날에도 한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